선생님 가운데 쓰셔서 네. 자, 일단 가운데 쓰셔서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왼쪽 한번 봐주세요. 왼쪽. 네, 왼쪽 환한 모습으로 선생님께서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중앙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번엔 오른쪽을 좀 봐주세요. 네. 손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손인사. 손인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선생님 이걸 중앙에서도 한번 흔들어 주셔야 돼요. 가운데 오시고 한번 흔들어 주시고 왼쪽 보고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어떤 포즈를 한번 더 할까요? 네. 하트 했어요, 하트. 하트? 선생님 손하트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손하트. 네. 손하트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건데 잘 모르시고 하실 줄 아시죠?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잘 안 돼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손만 한번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 레그리움 헌정 공연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선생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고 다음 분 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주영미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를 모십니다. 어서 가운데 서주세요. 네, 여기 마킹이 되어 있죠. 네. 자,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왼쪽.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 웃어주셔야 돼요. 네. 다음에 가운데 한번 봐주세요. 네. 워낙 뭐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가운데 보고 웃어주시고. 자, 이쪽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자,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중앙을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가운데 한 번만 와주세요. 네, 가운데 한번 더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아, 왼쪽은 왼손을 흔드시는군요. 네. 오른쪽은 오른손 좋아요. 네. 한 번만 줘요. 손하트 부탁드려요. 손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조항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는 곡을 불러주시는 조항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성격입니다. 네. 자, 왼쪽을 한번 봐주세요. 환하게 웃으시고요. 아니, 왼쪽 진행자가 별도의 얘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왼쪽. 네. 가운데 봐주세요. 중앙. 선배님 오른쪽 봐주세요. 자, 오른쪽 보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네. 중앙을 보고 한번 똑같은 제스처. 네. 왼쪽 한번 보시고요. 가운데 보시고 손하트. 어려워요? 네. 되시죠? 네. 손하트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 됐습니다. 그러면 세 분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요. 그래도 우리 영상을 찍으시는 기자님들 계시니까 제가 소감 한 말씀 할 수 있게끔 세 분을 쓴 자리에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운데 쓰시고요. 저기 선배님 이쪽으로 오시고, 네. 옆에 같이 서서 가운데 보시고, 네. 환하게 웃어주세요. 네, 왼쪽 한번 볼게요.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앙 보시고 손이라도 좀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왼쪽도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선생님은 가운데 쓰시고 주현미 씨하고 조영주 씨가 이렇게 소나트로 선생님을 향해서 애정을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셔서 하트 하셔서 예. 네, 선생님께서 하트를 해주시고. 네, 왼쪽도 부탁드립니다. 가운데도 한번 부탁드려요. 아, 근데 표정이 좋나 봐요. 네.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노래한 지 66년째 되는 해입니다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든든한 후배를 모시고 가요의 전통 가요에 제가 고집을 한 전통 가요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 후배들을 물려줄 수 있는 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매우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현미 씨도 이 공연을 앞두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참 선배님들과 한참 후에 이제 데뷔를 하고 제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그 전 거의 그러니까 우리 전통가요 1세대 선배님들이 생존해 계시고 계시겠는데 이제 선배님은 데뷔 65년 되셨고 저는 이제 40년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선배님께서 우리 전통가요의 맥을 이어야겠다. 그리고 저랑 조광조 씨를 선택해 주셔서 그렇게 맥을 잇는 지금 활동하는 후배로 지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제가 노래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전통가요 이 장르에 그 의미가 더 이제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대중음악 특히 트로트라는 그 장르에서 이제는 정말 뭔가 이렇게 쭉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주변에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뜻깊은 선배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이 무대 너무 멋지게 저도 참여해서 꾸며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조 씨도 손 한 말씀 해주시죠. 선배님께서 맥을 이을 수 있는 후배로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제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지만 선생님의 선택에 여지없이 저는 열심히 선배님의 뒤를 따르고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님이 물려주신 그 뿌리 깊은 전통 가요의 맥을 잇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잠깐 들고 계세요. 네, 아니 조항조 씨 들고 계시고요.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노래로 한 소절이라도 그 마음을 선생님께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자가 원래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원래 진행자가 시키면 하는 겁니다. 조항조 씨 빨리. 네. 고맙소 고맙소 늘 영원히 사랑하오. 공연을 앞두고 좀 수많은 공연을 해오셨잖아요. 이번 공연은 좀 어떤 느낌이세요? 네, 흔히
은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연예인 생활에서요. 근데 저는 이 은퇴라는 두 단어의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경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은퇴라는 말을 저는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무대를 쓸 때마다 우리 전통 가요의 뿌리를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이번에 제작해 주시는 분이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헌정 가요라는 그런 뜻에서 무대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든든한 후배들을 제가 고르고 골라서 내 트로트 전통 가요의 맥을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기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제가 항상 콘서트 할 때마다 우리 어려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그분들이 자식을 배움터에 배우기 위해 하기 위해서 또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남으로 독일로 다 다니시면서 애쓰셨던 그 고통, 그 노래들을 그때에 우리 가요를 들으시면서 울고 웃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랬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전통 가요는 시대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노래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들이 사라지는 게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질 낮은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소외받기도 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에 지냈던 그 노래들을 잊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무대에 쓸 때마다 꼭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내 대가 끝나면 아마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무대에 쓸 수 있는 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꼭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포기하고 나는 이제는 무대에 더 설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공연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기꺼이 저는 감사함으로 이 공연으로 인해서 후배들한테 우리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고 내가 끝나는구나 하는 행복함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은퇴라는 그 단어가 저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연은 이제 물려줄 사람이 있으니까 또한 이 사람들한테 그 밑에 사람으로 물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연을 열심히 하고 내가 끝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는 건가라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계속 우리 곁에서 함께 공연을 좀 오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실 텐데 손을 좀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NSB 통신의 강수인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66년 동안 끊임없이 전통가요를 노래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오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조항조님 그리고 주현미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트로트가 이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데뷔 때서부터 데뷔 때는 19순종으로 데뷔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1964년도에 동백아가씨가 나옴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미자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가 그 당시에 지금은 TV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TV 없을 때 33주 동안이나 제가 차트에 1등을 하고 있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노래는 그 질낮은 노래가 돼서 그 서구풍의 노래에 밀려서 서구풍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좀 상류층이고 우리는 하류 서민층이 노래다 하는 그런 뭔가의 그 마음이 좀 소외감을 느끼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그 당시에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트로트 가요를 제가 부르는 가요를 부르는 사람은 음폭이 다른 분야 부르는 사람보다는 음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분명코 정통 트로트 가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발라드도 할 수 있고 다른 분야의 어떤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쭉 바꿔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이 없어서였는지 그냥 그대로 너무 바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파월장병 위문도 갔고 또 독일도 위문을 갔었고 그때마다 저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울며 웃으며 환영해 주시는 그것을 보고 긍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 우리 조항조님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트로트가 요즘 뭐 K-팝, K-팝 모든 게 세계적인데 우리 트로트가 좀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지. 그 트로트라는 장르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서양 음악으로 보면 현대적으로 락앤롤도 있고 R&B 등의 장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통 가요는 민속 음악에서 그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자 선배님께서 우려하셨던 변질되지 않은 그러나 변질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 시대의 어떤 자극적인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곧 그 대중화에 앞장섰던 이미자 선배님의 뒤를 이으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가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곡을 선배님들이 갖고 온 어떤 뿌리 깊은 전통 가요를 모티브로 해서 세계화시키고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은 역시 그냥 가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뿌리 깊은 전통 가요에 대한 이미지나 근본 바탕을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저에 대해 노력을 하는 게 책임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주현미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세계화라는 게 요즘 후배들 K-pop 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너무너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전통가요 장르가 세계화가 굳이 돼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되면 좋겠지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뭐 정보랑 이런 것들이 너무 공유하고 이렇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각자의 취향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역의 나라에서도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그렇다면 찾아볼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어느 계기로 노출이 됐을 때 우리 전통가요 장르가 정말 우리만의 색깔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그걸 또 선호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소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우리만의 색깔, 고유의 그런 정서, 이 전통가요 트로트라고 지금 다 일컬어서 이렇게 트로트 장르라고는 하지만 우리만의 그 정서를 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원하는 그런 소비층에 선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배님 말씀처럼 맥을 이어서 보존을 해야 되는 이 대중문화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가 포부가 없나요? 세계화에 네, 저 마이크 좀 주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 뒤에 앉아 있고요. 이미자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서두 부분에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네. 또 이제 선생님을 또 기다리시는 팬과 대중이 너무 많기에 혹시 이번 공연이 혹시 진짜 마지막 공연인지 혹시 이제 맥을 후배들이 잘 이어서 잇는다면 선생님이 또 이제 다시 무대에 오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 전통가요의 핵심 혹은 알맹이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선생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맹이 후에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조금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적어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 전통가요의 알맹이 혹은 핵심을 짓는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이었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이번 공연이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이신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알맹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가요가 지금으로서 100년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겪은 서름, 또 해방의 기쁨도 태새기기 전에 6.25를 겪은 서름, 이것이 고난의 세월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요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변화를 우리 가요는 충분히 알려주고 널리 퍼지게 했다는 것.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받고 부르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애환을
같이 느끼고 한 가요가 이게 우리 대중가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요는 우리의 시대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노래가 우리 전통가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들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이것이 그때의 시대를 알려주고 위로해줬던 곡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맹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 이 말은 이 단어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와 보니까 단을 내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노래가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그냥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은퇴라는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은퇴라는 말 대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옥 같은 노래들 우리의 전통 가요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물려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해서 그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제작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가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맥이 끊겨버릴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이 공연으로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틀고 나갔을 때 문자가 기억이 나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분이 문자 주신 게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된다.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너무 와닿아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해왔던 그런 곡이 이미자 선생님의 전통가요가 아닌가. 우리 가슴으로 듣는 노래. 우리 기자분, 마스크 쓰신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흥경 테나시아의 이민경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전초님께서 전통가요의 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봉백아가씨나 목포의 눈물 이런 약간 기존의 전통가요를 재해석하는 걸 의미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통가요의 감성을 담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음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 한 가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트로트랑 전통가요를 이제 엄연히 좀 다른 영역의 음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어떤 공통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두 전통가요와 현대 트로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무대에 쓸 때마다 저의 콘서트를 할 때마다 트로트라는 이 이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객 여러분한테. 저는 트로트의 여왕 이소리보다는 전통가요를 부르는 가수 이미자 이렇게 여왕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저는 더 듣기 좋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전통가요라는 것은 지금 이 트로트의 붐이 일어나 있고 전통가요는 둘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우리가 어렵고
정말 힘들었을 때 듣고 불렀던 노래들이 전통가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템포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즐거운 노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트로트라는 말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로트의 붐이 경연대회로 인해서 트로트의 붐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 가요에 하고 트로트를 분별을 하기는 지금은 저의 세대에서는 있지만 지금 이 세대에 와서는 그것이 분별을 한다는 거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전통 가요로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냥 정통 트로트라고 그냥 같이 붙여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이유주 기자입니다. 이미자 선생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한국 가요사에서 이제 대중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서셨는데 이번에 네. 다시 오르게 되신 소감이랑 이번에 공연을 어떤 식으로 꾸미시는지 궁금해요. 네. 중심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후배들과 어떻게 꾸미실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이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트로트가 좀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대가 달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희 세대는 제가 1989년에 세종문화회관에 동백아가씨라는 저의 그 3대 히트곡이 다 금지가 돼서 87년에 해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이 저의 데뷔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30주년 기념을 크게 가지면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장 많이 기념 공연을 쓴 사람도 아마 제가 기록일 것입니다. 30주년부터 40, 45, 50, 55, 60까지 5년 간격으로 기념 공연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65년은 그냥 저가 자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기가 마련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66년 만에 다시 이 무대를 서서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제가 무척 애착이 가고 그 무대가 저에게는 영원히 기념으로 남을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뉴스 이현진 기자입니다. 저는 정도 씨나 주현미 씨께 좀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에서는 우리 전통가요 맥을 이익했다. 그래서 후배들로 지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이 뭘까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잇겠다는 것이 그 당시 아주 어려웠을 시절에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할아버지나 어머니 세대에서 들었던 노래들을 앞으로 뭔가 어떤 변화나 뭐 이런 그런 거 없이 그 곡들을 직접 원곡처럼 많이 어떤 콘서트나 뭐 이런 무대에서 부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음원으로 다시 뭐 출시를 해서 그걸 좀 이어가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맥을 잇는다는 거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배 가수들도 있기 때문에 선배 가수님도 계신데 제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맥을 잇는다는 것은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뿌리를 내려주신 전통 가요에 대한 그 맥을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 가요라는 것은 트로트라는 장르하고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트로트라는 것을 전통 가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즘에 와서는 트로트라고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장르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열어보면 트로트예요. 전통 가요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 가요는 우리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들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뜻은 서양 음악에 치우쳐서 너무 거기에 걸맞는 노래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적인 현실과 그리고 정서를 대변해 주신 전통가요를 부르셨던 그 대표적인 우리 이미자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대가 변함으로 세대도 교체가 되고 젊은이들도 세대가 교체가 되고 그 젊은 친구들이 세대를 맞았을 때 우리 전통가요의 맥이라는 그 뜻은 그 본질을 가지고 가면서 시대에 맞게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와 세계화하는 이유도 우리 전통가요가 세계화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K-팝이 있듯이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 이 트로트 전통가요라는 음악은 누구에 의해서도 세계적으로 불려질 수 있는 장르다라는 생각에 그 맥은 이어가고 그 맥에서 변화되는 시대의 현실적인 그 정서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건 변질할 수 없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런 뜻을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됐습니까? 제 뜻은 네네. 우리 주현미 씨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 대중문화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소비되는 그런 더구나 네. 대중음악이라는 건 유행가 흔히 얘기하는 그때 유행해서 뭐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음악 장르인데 굳이 뭐 지금 대중가요? 지금 우리가 소비되는 것도 이건 대중가요 아니냐? 무슨 맥을 이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맞아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다못해 제 아이들도 제가 부르고 있는 제 선배님들이 부르신 노래들을 몰라요. 그리고 공감도 못해요. 그 시대를 살아오지도 않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그런 기회도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전통가요를 부르는 그 장르를 부르는 가수 입장에서 100년이 다 돼가는 우리 대중가요 역사입니다. 1928년에 물론 강남딸이라는 처음 그 대중가요가 발표가 되고 황성예터라는 우리나라 작곡가, 작사가, 가수가 부른 그 노래로 이제 기록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데 그런 노래 한 곡 한 곡이 그 뒷면에 보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뭐 산업화가 되고 이러기 전까지는 이 노래들이 우리 서민들의 정서를 대표를 했죠. 그런 그 시대상이나 이런 모든 게 그 노래 한 곡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황성예터 같은 노래도 그래요. 일제치하에 그 다 허물어진 성터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 그때 그런 정서를 노래했었고 또 뭐 중간에 우리나라 워낙에 그런 역사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역사적인 시대를 겪으면서 서민들이 느꼈던 그런 애환 그러면서 그런 애환 그 힘든 시기에서도 찾고자 하는 그런 희망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 노래 한 곡 한 곡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다 풍요롭고 세계가 다 이제 세상이 다 편해지고 그래서 굳이 그 옛것을 그런 정서를
뭐 심하게 얘기하면 구질구질한 그런 걸 굳이 우리가 알아야 돼?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역사는 기록이 되고 그걸 반추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막 크게 무겁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 우리 대중가요가 선배님들이 아직까지 남겨놓은 노래들은 아직까지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자 선배님의 뭐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이런 노래들은 지금 세대들도 엄마가 힘들 때 부엌에서 뭐 밥 지으면서 혼자 흥얼거렸던 노래, 그리고 엄마가 그럼 그 노래를 들으면 엄마의 그런 그 삶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야지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정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만의 정서, 이건 뭐 가르칠 수도 없고 일부러 막 습득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서민들의 정서, 이런 정서를 표현했던 노래로 그냥 소비되고 대중가요, 그냥 유행가 이런 걸로 소비되고 말았을 그런 노래들이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꼭 오리지널로 복원을 한다기보다 그 노래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잊지 않고 이어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로 이게 또 음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 옛날 선생님들 작곡가 박시춘 선생님이나 박춘석 선생님 그 외에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다 유학파예요. 다 서양 음악을 다 공부를 하고 와서 곡을 만든 노래인데 지금 불러도 이건 어떻게 변주를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그 멜로디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악적으로도 저는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저 혼자 너무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전통 이 가요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고 요즘의 정서를 담는 후배들의 노래들이 많지만 이 기본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전달이 됐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윤성 기자입니다. 우선은 아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에 의미를 한 번 더 조금 확인을 드리면, 무대 이제 공연에 한해서만 조금 마지막이시고 가수 활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뜻이신 건지, 그래서 요번 공연에는 고별 무대라고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지만 향후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문을 닫는 건 아니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번에 고르고 고른 후배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왜 고르고 골라서 요 두 분과 함께 무대에 서시는지,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간에 선생님 무대에는 다른 가수를 절대 올리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번에 같이 오르신 게 또 낯설시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어떻게 고르신 건지가 궁금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후배분들께서 이제 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도 좀 어떤 모습으로 맥이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기대감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전에 인터뷰 때마다 우리 전통가요는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네. 요거 하나만큼은 후배들이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질문 조금 한 번 더 필요하면 말씀 주세요. 죄송합니다. 맥이 이 두 사람을 택한 거는 마지막 공연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다면은 물론 이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을 내릴 수 있는 단어는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고, 분명코 이 공연이 마지막입니다. 또한 그리고 레코딩 취입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연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요계 맥을 잇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후배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물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더 밑에 사람들한테 물려줄 수 있게끔
하는 책임감도 같이 물려주면서 하니까 만약에 말이라도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방송국에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또 뭐 일간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언이라도 해줘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노래로 콘서트라든가 레코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이제 그 마지막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두 사람 이외에 저의 공연은 또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금 트로트 경연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 3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스 트롯 3는 지금 끝나서 있고 그 사람이 진을 제가 이제 이번 공연에 출연시키려고 초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스 트롯 3의 그 정서주 양하고 이번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을 이제 그 두 사람을, 그러니까 신인 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항조 씨, 주현미 씨, 조항조 씨가 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예비로 마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제 저의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연의 준비 과정에 그것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스포츠 김민나 기자인데요. 저는 이제 대를 이으시는 주현미님과 조항조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그 전통 가요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도 결국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듣고 유명했던 것이 가요들이고 그것이 전통 가요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시대에 트로트도 그렇고 이제 K-팝이라는 장르도 그렇고 사실 이 장르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시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주현미 씨도 말씀하셨던 게 지금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의 노래를 모른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지금 시대도 바뀌고 노래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이 맥을 잇는다는 것은 이 바뀐 시대에서 시대의 정신이 다시 노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과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과제들을 좀 어떻게 풀어내고 싶고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본인 그 생각들을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고루한 그런 이야기죠. 굳이 그런데 좀 이런 제 성격하고 좀 약간 뭐 성격이 좀 반영이 된다 그럴까? 네, 그래요. 굳이 맥을 잇는다는 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건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무형의 그런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져 분명히 그 시대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즐기고 소비했던 그 문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아봐서 그 옛 것을 굳이 뭐 이렇게 뭐 가지고 가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한 부분이죠.
트로트라고 지금 이제 뭐 경연대회나 이런 데서 이제 큰 붐을 타고는 있지만 이 트로트는 사실 그 서양 음악 그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4분의 2 박자 그리고 제 노래 비 내리는 영동교는 사실 트롯이 아니에요. 리듬으로 따진다면 트로트라는 건 원래 이제 음악적으로 막 뭔지 따지고 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춤곡이 그 곡이에요. 리듬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그런 분위기 심지어 뭐 어른들이 부르는 어른들이 소비하는 노래들 성인가요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명칭이 막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어쨌건 이건 대중이 즐겨주는 장르라서 그런데 뭐 이게 왈츠건 뭐 스윙이건 뭐 재즈건 다 합해서 뭐 그런저런 그 분위기가 나는 노래를 하면 그냥 다 트로트다. 심지어 비 내리는 영동교도 트로트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그냥 그러려니 그거 일일이 중요하지도 않고 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뭐 이것도 따진다고 이걸 뭐 왈츠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 시비로 막 가려낼 그런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분명히 얘기하자면은 그 60년대 좀 더 해서 70년대 산업화가 되고 우리 그런 그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무대에서 노래만 불렀지 도대체 내가 부르고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은 하면서 우리 가수들은 뭐 노래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와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정서나 그런 이야기들이 잊혀져 가고 이런 노래들이 그냥 한동안 그래도 어떻게 소비가 됐냐면 관광버스에서 춤추면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춤추면서 막 관광버스에서 이렇게 이런 유흥 쪽으로 하면서 그 뭐 담장의 미아리곡에 너무너무 슬픈 노래를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 생활의 그런 고단함을 달래면서 부르는 노래로 소비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좋고 어쨌건 우리가 부르는 건 그냥 유행가니까. 하지만 고유의 그 원래 이 노래가 불려지고 탄생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남겨져야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겨줘야 된다고. 이게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거에 소중함이 자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이제 그런 기록을 쭉 그 노래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노래에 대한 그 뒷 이야기들 이게 저는 심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문화를 아직 소비하고 지금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그 멋지게 그 노래들을 불러내는 걸 보고 이건 사라질 수가 없는 우리만의 정서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결국은 정말 옆에서 이 노래들이 친구 같고 그냥 허물없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쭉 대중에게 상품으로 알리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내가 지금 왜 이 노래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무대에서 이 장르를 대중가요, 이 전통 트로트를 행하고 있는 우리 가수들은 적어도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맥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한데 사실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즐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3시 10분까지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MC인데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기자님들은 전문 무대에 많으시는데 저도 우리 주현미 씨랑 연배가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세대예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기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저희들에게는 남아있는 감성과 정서는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이미자 선생님의 모종을 들으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 아시라는 곡을 부르면 그 시절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울었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저희들은 아무리 편한 시대에 살아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우리 전통가요를 듣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좋은 곡들이 후배들에게도 계속 잊혀지지 않고 불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공연을 준비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저 문화일보의 안진용 기자고요. 이미자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앞서 질문이 유사하게 나왔는데 답변을 좀 더 분명하게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미자 선생님의 후계자를 모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주현미, 조항조 이 두 분을 선생님께서 딱 지목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후계자로서 짊어지게 될 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후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배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무대에 같이 출연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자는 이 사람이면 되겠다, 또 남자는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리고 데뷔한 지도 오래됐고, 또 나이들도 비슷하고 경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택한 거지, 꼭 이 두 사람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선택을 받으신 두 분 짤막하게 나의 어떤 면을 선생님께 좋아해 주셔서 선택이 됐을까? 네, 본인 자랑 좀 해보세요. 여왕님의 선택을 받은 네, 기꺼이 이렇게 또 막중한 임무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끼리는 되게 심각해요. 사실 선배님의 지목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그 영광이고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선배님께서 이 공연에 이제 저랑 조항조 씨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러면서 저 혼자서 이제 쭉 혼자 작업을 해왔던 그 선배님들의 옛노래 기록하는 그 작업에 이제 명분이 서겠다. 나는 그럼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연이 정말 큰 전환점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 전통가요가 우리 서민들의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이거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조항조 씨도요. 혹시 이야기하시다가 말미에 혼날 각오로 혹시 세 분이서 부르는 곡이 공연에서 있다면 살짝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시던지요. 네. 저는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셔서 정말 저 인생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나 싶고요. 선생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강조해 오셨던 늘 노래에도 예의가 있거든요. 그 예의를 늘 갖춰주신 분이 이미자 선배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래는 정말 더도 아니고 더 과하지도 않고, 나의 갖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대중가요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고, 보통 자신감을 가지면 노래를 가지고 놀거든요. 뭐 과한 감정을 넣거나. 그런데 정말 흔들지 않으시고 늘 과하지 않고 정석대로 불러주시는 이미자 선배님의 교본 같은 노래를
어떤 노래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맥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가르침을 주신 손정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영광되는 자리에 감히 제가 있기까지 정말 대단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말씀 안 하시네요. 세 분이서 혹시 부르는 곡이 있나 해서 궁금했는데.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요. 네. 이제 곧 이제 협의 알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두 분, 네, 두 분 드셨으니까 두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IMBC 2호영이고요. 주현미 조항조 씨께 질문 드릴게요. 선배께 좀 지목을 받으신 대로 후대의 맥을 좀 이어갈 만한 후배, 좀 눈에 보이시는 후배 꼽아주시고 그들이 꼭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후배들을 저도 지금 아직 선배님께 선택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배들에게 선배님이 강제해 오시고 노래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메시지 전달하는 것들, 대중을 위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노래를 어떻게 잘 간직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후배를 저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의 조언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저희 두 사람, 저랑 조항조 씨가 뭐 콕 집어서 이렇게 여자 가수, 남자 가수 대표로 하신 게 아니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선배님 제가 선택된 게 혹시 선배님 말씀을 제가 제일 잘 들어서 선택된 거 아니에요? 노래 실력이야. 노래 잘하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쨌건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함께 무대에 이제 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님께서도 지금 후배들이 엄청 많죠. 아마 손 꼽으려면 못 꼽으실 정도로 실력을 갖춘 후배들도 많고 그럴 텐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많아요. 후배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하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배들에게 뭔가 이제 그 기본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이미자 선배님하고 똑같아요. 그냥 기본대로. 이건 내 감정을 거기다 다 쏟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 감정을 그 듣는 분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선배님이 특히 저도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배님한테 지적당한 거죠. 현미야, 박자 정확히, 음정 정확히, 거기서 오버하지 말고, 네, 그 아주 스탠다드하게 하라는 말씀을 저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큰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후배들에게 그 노래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쓴 대로 그렇게 전달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맞나요, 선배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네 앞에. 네. 네, 또 질문 드리게 돼서 너무 좀 그런데 사실 반세기 이상을 엘리지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트로트의 분위기도 한이나 어떤 서러움이나 이런 곳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가사처럼 통쾌함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이미자 선생님께서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수식어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은 무한한 경쟁이나 최악의 실업률, 경기 침체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노래는 지금 청년들이 들으면 아마 졸립다고 그럴 거예요. 그 시대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발전돼서 조금 청년들을 귀에 들어올 수 있는 노래가 지금 현존에 있는 트로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기자회견이 너무 학술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이 노래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라는 것은 그때 자기가 기뻤을 때 슬펐을 때 들은 그때 그 기억에 남는 곡이 거의가 다 우리 가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요를 어떻게든지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 마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정석으로 노래를 부르고 박자가 한 박자면은 한 박자 반 박자로 땡겨서 부르지 말고 한 박자만 한 박자 그대로 부르고, 그 다음에 노래에는 가사 전달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 가사 내용에 따라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정확해야지 감정을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전통 가요의 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돼야 되고, 그것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제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무대가 마련이 되고 해서 저는 가요생활 66년 동안에 아무 여한이 없는 그런 행복한 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그 많은 속상함, 죽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것이 다 혼합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 가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신지? 수식어는 그냥 없습니다.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말은 사실 애련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슬픈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네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전통가요를 맥을 이어간 가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자 전통가요 헌정공연 맥을 이음 4월 26일,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회 공연을 합니다. 우리 많은 소원과 애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미자 선생님, 그리고 조영조님, 주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